사람에게 지적도 하지 말고 충고도 하지 마라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몇 년 전 저는 회사에서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료들이 실수를 하면 자꾸 지적하고 충고했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저렇게 해보세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먼저 자신을 돌봐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좋은 의도로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고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때로는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자와 현대 심리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이해와 공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지적과 충고를 자제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이 진정한 도움과 배려의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 절대 안 변한다. 몇 년 전 저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사이였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항상 지각을 하는 바람에 약속 시간마다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갔지만 점점 짜증이 나서 친구에게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충고도 했습니다. 좀 더 일찍 출발해봐. 시간 관리 좀 해 등등. 하지만 친구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의 관계만 서먹해지더군요. 그때 깨달았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성인이 되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외향적인 사람은 계속 외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계속 내성적이죠. 공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교육을 통해 예절과 교양을 배울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죠. 그래서 공자는 본성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본성을 잘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스티븐 핑커 교수는 사람의 성격과 행동이 대부분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했어요. 주변 환경이나 교육으로 이를 완전히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사람의 성격이 유년 시절부터 고정된다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성격은 시간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사람에게 지적이나 충고를 하는 것이 왜 효과적이지 않은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적과 충고는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감만 해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자와 같은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몇 해 전 직장에서 새로 온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실수가 잦았죠. 저는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충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저렇게 해야 해 등등.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배는 저를 피하고 저와의 관계가 서먹해지더군요. 어느 날 다른 선배가 저에게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지적이나 충고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지적받거나 충고받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비판받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공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지적이나 충고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자의 이 가르침은 상대방에게 충고나 지적을 하기보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비판이나 지적 없이 무조건적인 긍정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변화는 외부의 지적이나 충고가 아닌 내부의 자발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유명한 책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는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네기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벙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지적과 충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와 공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라. 몇 년 전 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동료들이 실수를 하면 자꾸 지적하고 충고했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저렇게 해보세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먼저 자신을 돌봐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지적이나 충고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지적이나 충고를 받는 사람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자 했던 도움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보면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먼저 충족시켜야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자기 수양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다스려야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과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슬로우는 그의 욕구 위계 이론에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고 나서야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사람에게 지적이나 충고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지적과 충고는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사람에게 지적이나 충고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적과 충고는 종종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자기 수양을 통해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무조건적인 긍정과 자기 수용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이해와 공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지적과 충고 대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며 진정한 도움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람에게 지적도 하지 말고 충고도 하지 마라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몇 년 전 저는 회사에서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료들이 실수를 하면 자꾸 지적하고 충고했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저렇게 해보세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먼저 자신을 돌봐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좋은 의도로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고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때로는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자와 현대 심리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이해와 공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지적과 충고를 자제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이 진정한 도움과 배려의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 절대 안 변한다. 몇 년 전 저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사이였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항상 지각을 하는 바람에 약속 시간마다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갔지만 점점 짜증이 나서 친구에게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충고도 했습니다. 좀 더 일찍 출발해봐. 시간 관리 좀 해 등등. 하지만 친구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의 관계만 서먹해지더군요. 그때 깨달았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성인이 되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외향적인 사람은 계속 외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계속 내성적이죠. 공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교육을 통해 예절과 교양을 배울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죠. 그래서 공자는 본성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본성을 잘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스티븐 핑커 교수는 사람의 성격과 행동이 대부분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했어요. 주변 환경이나 교육으로 이를 완전히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사람의 성격이 유년 시절부터 고정된다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성격은 시간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사람에게 지적이나 충고를 하는 것이 왜 효과적이지 않은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적과 충고는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감만 해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자와 같은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몇 해 전 직장에서 새로 온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실수가 잦았죠. 저는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충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저렇게 해야 해 등등.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배는 저를 피하고 저와의 관계가 서먹해지더군요. 어느 날 다른 선배가 저에게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지적이나 충고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지적받거나 충고받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비판받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공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지적이나 충고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자의 이 가르침은 상대방에게 충고나 지적을 하기보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비판이나 지적 없이 무조건적인 긍정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변화는 외부의 지적이나 충고가 아닌 내부의 자발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유명한 책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는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네기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벙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지적과 충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와 공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라. 몇 년 전 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동료들이 실수를 하면 자꾸 지적하고 충고했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저렇게 해보세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먼저 자신을 돌봐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지적이나 충고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지적이나 충고를 받는 사람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자 했던 도움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보면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먼저 충족시켜야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자기 수양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다스려야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과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슬로우는 그의 욕구 위계 이론에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고 나서야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사람에게 지적이나 충고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지적과 충고는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사람에게 지적이나 충고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적과 충고는 종종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자기 수양을 통해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무조건적인 긍정과 자기 수용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이해와 공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지적과 충고 대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며 진정한 도움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람에게 지적도 하지 말고 충고도 하지 마라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몇 년 전 저는 회사에서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료들이 실수를 하면 자꾸 지적하고 충고했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저렇게 해보세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먼저 자신을 돌봐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좋은 의도로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고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때로는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자와 현대 심리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이해와 공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지적과 충고를 자제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이 진정한 도움과 배려의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 절대 안 변한다. 몇 년 전 저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사이였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항상 지각을 하는 바람에 약속 시간마다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갔지만 점점 짜증이 나서 친구에게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충고도 했습니다. 좀 더 일찍 출발해봐. 시간 관리 좀 해 등등. 하지만 친구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의 관계만 서먹해지더군요. 그때 깨달았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성인이 되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외향적인 사람은 계속 외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계속 내성적이죠. 공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교육을 통해 예절과 교양을 배울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죠. 그래서 공자는 본성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본성을 잘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스티븐 핑커 교수는 사람의 성격과 행동이 대부분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했어요. 주변 환경이나 교육으로 이를 완전히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사람의 성격이 유년 시절부터 고정된다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성격은 시간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사람에게 지적이나 충고를 하는 것이 왜 효과적이지 않은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적과 충고는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감만 해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자와 같은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몇 해 전 직장에서 새로 온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실수가 잦았죠. 저는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충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저렇게 해야 해 등등.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배는 저를 피하고 저와의 관계가 서먹해지더군요. 어느 날 다른 선배가 저에게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지적이나 충고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지적받거나 충고받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비판받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공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지적이나 충고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자의 이 가르침은 상대방에게 충고나 지적을 하기보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비판이나 지적 없이 무조건적인 긍정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변화는 외부의 지적이나 충고가 아닌 내부의 자발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유명한 책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는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네기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벙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지적과 충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와 공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라. 몇 년 전 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동료들이 실수를 하면 자꾸 지적하고 충고했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저렇게 해보세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먼저 자신을 돌봐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지적이나 충고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지적이나 충고를 받는 사람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자 했던 도움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보면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먼저 충족시켜야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자기 수양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다스려야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과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슬로우는 그의 욕구 위계 이론에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고 나서야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사람에게 지적이나 충고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지적과 충고는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사람에게 지적이나 충고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적과 충고는 종종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자기 수양을 통해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무조건적인 긍정과 자기 수용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이해와 공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지적과 충고 대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며 진정한 도움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